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을 놓치면 그때 살 걸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중요한 기사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ETF 스토어에 그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투자 경력 ETF만 30여 년간 지금 다뤘던 이 업계 대표 중 한 명이고요. 차라리 저기 블룸버그에 있는 뭐 제임스 세이파트 뭐 이런 친구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어쨌든 뭐 주요 언론사죠. 언론사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이분은 좀 더 그래도 객관적일 수 있다. 어찌됐건 이분이 뭐라고 하냐. 블랙록에서 솔라나와 XRP ETF를 신청할 것이다. 이 트윗입니다. 이렇게 트윗으로 보통 자기 의견을 밝히죠. 뭐라고 했냐면 블랙록에서 솔라나 XRP ETF 둘 다 신청할 것이다. 솔라나 ETF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XRP는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할 것이다. 사실상 이제 형식만 남았죠. 이제 합의금을 얼마를 내고 이걸 어떻게 내고 이런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사실상. 자, 블랙록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블랙록의 경쟁자들 피델리티, 바네크, bitwise 많이 있죠.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1위는 블랙록입니다. 근데 탑5 중에서 그러니까 코인 얘기입니다. 탑5 중에 지금 그 두 개. 여기서는 솔라나와 XRP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탑5 중에 두 개의 ETF를 블랙록이 경쟁자들이 먼저 론칭하는 것을 가만둘 것 같니? 전 이게 포인트입니다. 피델리티도 하고 bitwise도 하고 그레이스케일도 하고 지금 다 XRP 솔라나 ETF 다 신청했잖아요. 블랙록이 지금 신청을 안 했어요. 이거 가만 냅두고 보고만 지켜볼 것 같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저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에서 지금 현물 ETF만 하는 게 아니고 코인 인덱스 ETF 씁니다. 쓰면 이제 복수죠. 탑20 ETF, AI ETF, 이자 주는 스테이킹 ETF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줄줄이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ETF를 더 신청할 거야. 여기 밑에 보시면 I also believe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미래를 확신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혹자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냐? 지금 가격이 이 모양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현물 ETF를 런칭을 한다. 혹은 지수로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 인덱스죠. 그러니까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우리나라로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수를 펀드로 만들든 지수를 ETF화 시키든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그 미국의 주식 뭡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한국 사람 엄청 삽니다. 전 세계에서 달려들어서 이 코인들에 지금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그렇겠죠. 이더리움은 다 쓰레기잖아요. 라고 물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요. 이건 실은 지적인 어떻게 보면 이걸 베팅인데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거 도박하는 거예요. 지적인 도박입니다. 지적이라는 말이 왜 붙냐면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남들은 못 보는데 나한테는 뻔히 보이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금 눈앞에 나타난 사실만 보고 투자를 하면 강남 아파트 외에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앞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당연히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를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자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이걸 누구를 설득하고 말고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본인이 남들보다 앞서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배팅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투자입니다. 재밌는 기사가 떴습니다. 셀트리온,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회사죠. 비트코인 들고 있다는데요.
국내 상장사가 최소 비트코인을 450개를 보유하고 있다더라. 비트코인 뭐 위메이드 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 비트맥스, 카카오, 뭐 셀트리온 지금 18개 들고 있네요. 다날 15개, 넷마블 뭐 8개. 근데 이거 보시고 실은 의구심이 하나 드셔야 돼요. 지금 국내 법인 계좌 허용하기 전인데 이 친구들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산 거야? 라는 이런 이 질문이 바로 나왔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지금 상장사거든요. 지금 상장사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코인 매수 불가합니다. 계좌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했고요. 국내에서 기업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코인을 보유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 회사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고 팔면 이거는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부 기업들은 관련된 법령이 마련되기도 전에 아주 예전에 개설한 법인 실명 계좌 혹은 가상 자산을 그냥 바꿔치기 하는 교환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상장사의 코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올 하반기 이건 저의 어떤 예측이 되겠죠.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저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7만 개가 아니고 거의 50만 개 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실제 상장된 회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 미국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치고 나가는 건 잘 못해요. 근데 두 번째가 돼서 빠르게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비트, 이더 등 코인을 상장 회사에서 매수할 확률이 전 높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들, 뭐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사면 이게 이슈가 안 되겠습니까? 주 언론 매체에서 계속 보도가 되겠죠. 지금 아닙니다. 뭐 하반기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로 인한 코인의 포모는 더 가속화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이런 뉴스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겠죠. 지금 셀트리온이다, LG전자 등 우리나라 상장 회사 15곳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더라. 지금 아직 제대로 허용이 안 됐는데도 보유를 왜 했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장사들이 코인 거래 허용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이 사겠냐. 이 상상력이 실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투자나 실은 사업의 공통점, 사업 이제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아마 좀 이거 공감하실 수 있는데 기회를 포착하는 본인 특유의 직감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물론 이제 뭐 얼마 안 된 분들보다는 뭐 소위 말하는 뭐 기업의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 직감이 있거든요. 이 직감을 토대로 물론 조사를 시킵니다. 직감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삼성이다, 뭐 현차다, 어디에 수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뭐 현대, 뭐 자동차 공장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수조 원은 그들에게도 큰 돈입니다. 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이게 투자와 사업의 공통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SK,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상장사잖아요. 지금 LG전자 님이 지금 코인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개, 뭐 이더리움 1000개, XRP를 뭐 한 10만 개 들고 있다 하더라. 자, 이런 게 뭐 뉴스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엄청 사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나중에 미국, 뭐 솔라나, XRP, 뭐 카르다노 등등등 ETF 이거 나옵니다. 아니면 묶어서 탑 10 ETF, 탑 20 ETF, 뭐 AI ETF 이거 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 하반기 이게 물론 이제 뭐 ETF가 하반기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선거 아마 뭐 총선이든 뭐 대선이든 이거 공약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그 시기를 맞추겠다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지금은 가능성이요. 지금은 뭐 한다 하더라. 근데 가격 뭐 이러면 별로 사람들 별 관심 없어요. 지금 뭐 거의 끝났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기 전에 사시겠냐? 아니면
현실화가 된 다음에 집 앞에서 농협에서 아주 편하게 슬리퍼 신고 가서 그냥 저 비트코인 1억 원어치 사고 싶은데요. 이때야 돼서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ETF 묶어서 파는 거 그거 이제 앞에 갖다 바치면 그때 사시겠냐 이거죠. 저는 뭐 뭐가 더 나을지 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450개, 뭐 56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했고요. 근데 지난해 사업 보고서 아직 제출이 다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 밝혀지면 비트코인 너도 들고 있었어? 아, 이런 회사도? 이 상장 회사들은 이거 의무 보고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비트코인 18개가 있고 현재 22억 원 정도 되는데 셀트리온에서 예전에 카카오 계열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이라고 있었죠. 여기 참여를 해서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 클레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돈 주고 산 게 아니었네요. 그냥 보상으로 받았답니다. 근데 이 클레이튼이 네이버 핀시아와 합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꿨답니다. 사업 목적으로 생긴 클레이를 단순히 비트로 교환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IT 회사가 아닌 그 제약회사 아닙니까 셀트리온? 여기에서 굳이 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을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크립토나 블록체인 혁명은 분야가 의미가 없어요. 인공지능이랑 그냥 비슷하다 보시면 인터넷 같다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은 거기에 이제 의료 정보 넣으면 의료 혁명이고요. 뭐 저기 유통 정보를 넣으면 유통 혁명이 되고요. 금융 정보를 넣으면 금융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망싸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클레이를 그럼 왜 비트코인으로 바꿨을까요? 저는 여기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셀트리온 내에서 그 뭐 회장님이든 그 뭐 본부장님이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이거 제안한 거예요. 누군가 이거 숙제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신 겁니다. 비트코인이 나중에 킹왕짱, 지금도 킹왕짱이지만 더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위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전 내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야 그렇다 치는데 알트는 쓰레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알트코인도 보유하고 있네요. LG전자 카이아. 그러니까 그 카카오랑 네이버가 합쳐서 코인 이름이 이제 카이아가 됐습니다. 뭐 저는 이걸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카이아 808만 개, 헤데라 거의 한 200만 개, 이더리움 1.3개, USDC 스테이블 코인도 2,300개. 지금 누구요? LG전자. 롯데 이노베이트라고 하는 뭐 이제 뭐 혁신을 꿈꾸는 회사인가 보죠.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12만 7천 달러 정도 들고 있고 카이아 들고 있고 또 폴리곤도 있네요. 이더리움 3.6개. 지금 이 뭐 회사 이름이 많이 공개는 안 됐지만 공통으로 뭘 들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카이아, 스테이블 코인이죠. 물론 뭐 폴리곤, 이더리움 레이어 2도 있네요. 이거 왜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걸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그건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건 뭐 비트코인처럼 쟁여놓고 뭐 10년, 20년 묵히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뭐 한다? 지금 쓰려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디에 테스트합니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뭐 이름만 봐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롯데 이노베이트 뭐 좀 혁신적인 거 뭐 시도해 보는 데 아닐까요? 미래 먹거리가 뭡니까? 자산 토큰하고 이게 디파이예요. 이제 금융망이 이제 다 퍼블릭 블록체인들로 이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미래 인프라망. 이제 혹자께서 뭐 리플 뭐 XRP 그 레저만 쓰인다. 뭐 ISO 2002에 뭐만 쓰인다. 뭐 이더리움만 쓰인다. 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화폐 최적화, CBDC에 브릿지 하는데 최적화된 게 XRP고요. 뭐 결제하는데 개인 간 송금할 때 제일 좋은 게 스텔라입니다. 다 달라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뭐 게임에 특화된 거, 인공지능 다 달라요. 이 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한 가지만 해요. 뭐 이제 본인의 취향이시겠지만 어찌됐건 미래 인프라망을 뭐 한다? 선점하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시대가 오니까 지금 이더리움 한 개, 뭐 세 개 들고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해보다 지금 남은 제가 볼 땐 찌꺼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뭐 테스트 해보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죠. 헤데라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뭐 Governing Council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뭐 예전에 아마 다 아시겠지만 여기 뭐 전 세계 글로벌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여기 다 노드 운영사들이에요.
뭐 델 컴퓨터, 뭐 구글, IBM, 우리나라 LG전자, 신한은행 우리나라 있습니다. 노무라, 일본의 제일 잘 나간 뭐 증권사이기도 하죠.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뭐 히타치, 뭐 타타 커뮤니케이션즈, 인도의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유비소프트, 게임 회사 되게 유명한 그 프랑스에 있는 회사예요. 이 친구들이 왜 지금 분야가 뭐 있습니까? 분야가 상관이에요. 여기 뭐 은행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전자회사도 있고 이게 지금 쉽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19세기에 미국 철도망 혁명에 참여하실 분 손 드세요 하니까 지금 손 든 거예요. 20세기 인터넷 망 혁명에 참여하실 분 지금 보다 21세기 크립토 코인망이에요. 코인망 토큰망 혁명에 참여하실 분 손 드세요. 소위 이미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다 손 든 거예요. 뭐 한다고? 헤데라로 스테이블 코인 띄우고요. NFT 띄우고요. 나중에 CBDC 띄우고요. 뭐 그 이제 증권들 있죠. 뭐 국채다, 주식이다, 뭐 부동산이다, 토큰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다 주고받고 그게 헤데라 쓰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국민 가상자산 100조 원 돌파. 이젠 투자자가 1000만 명 시대를 뭐 이제 달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보유한 코인의 총 액수가 한 105조 원 정도 된다더라. 근데 그 보유액이 지난 4년간 11.4배 성장했다. 자, 4년간 1000% 이상 증가하는 산업이나 좋은 투자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강남 부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4년간 10배가 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금이 지금 뭐 요즘 좋다고 해도 설마 1000% 오르겠습니까? 4년 동안. 그거 혹시 아시면 그쪽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그런 분야, 혹시 뭐 인공지능? 뭐 그쪽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쉬어가는 코너지만 이 쉽지 않아요. 이런 산업과 투자처를 찾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저는 뭐 과거 4년간 11배가 지금 보유액만 이제 증가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4년, 5년 최소 10배 보고요. 이게 뭐 좀 심하게 더 커지면 30배, 50배도 봐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해서 크립토 시장, 쉽게 말하면 시가총액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뭐 한 10배, 뭐 한 10 몇 배 정도 되지 않을까. 2030년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은 제가 볼 땐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최근에 보셨잖아요. 뭐 이제 끝났다, 사기다, 네가 그때 그랬잖아. 이게 필수라고요. 지금 이런 반응들이 제가 볼 땐 당연한 거예요. 이 극도의 변동성이 나와줘야 밑으로 정말 수직 낙하를 해줘야 나중에 그 뭐 1000%네, 2000%네 이게 된다니까요. 그게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지금 뭘 살까요? 얼마나 살까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그때 네가 그랬잖아. 아 그거는 쓰레기 아니야. 뭐 다단계 아니야. 사기. 이런 불평하고 저는 남 탓할 시간조차 전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죠. 저번에 뭐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상자산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 청원. 이게 가까스로 30일 이내 5만 명 동의해야 되잖아요. 충족을 했다. 이게 이제 이 발의하신 분이 잘 적어 주셨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 내역,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정부가 하냐는 거죠. 이거 악용하면 어떻게 된다? 개인 지갑 추적하고 감시해서 이거 이제 정쟁 도구랄지 특정 개인이 뭐 이제 원한을 품었으면 이거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반대 청원이 5만 명 됐다는 것은 다행이죠. 근데 결국 이 빅브라더 시대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하는 의구심은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대통제 사회의 핵심에 실은 인공지능과 크립토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통제 사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데 그 통제 사회의 핵심 툴이 뭐다? 인공지능과 코인입니다. 향후에 CBDC 지금 뭐 이미 한국은행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뭐 IMF 총재들 막 왔다 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맨날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CBDC 법안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 권한은 저는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지금부터 5년 최대한 많은 수익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도 돈 벌기 힘들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됩니까? 뭐 다 오르잖아요. 뭐 그냥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뭐 식재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제 사람도 안 쓰고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5년 코인 투자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영국의 투자은행 회장이 주식 파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영국에서 45세 미만의 인구 절반 이상이 코인하고 있는데 주식은 안 한대. 너희들 충격 좀 받아야 돼. 주식에 부과되는 인지세라고 이걸 좀 줄이고 코인에다 세금을 좀 부과하자. 암호화폐는 생산성이 없고 실물 경제 기여도 없고 주식은 반면 고용 창출도 하잖아. 혁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자본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이게 되겠니? 코인 이거 없애자 뭐 이런 얘기죠. 주식이나 뭐 펀드, 뭐 ETF 아마 파시는 뭐 그런 분인 것으로 전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예전 얘기로 하면 이제 마차가 너무 편했다. 이제 뭐 말이 끓고 이제 마차가 너무 좋으니까 모든 자동차에는 지금부터 세금을 강화합시다. 기존에 팩스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팩스가 좋으니까 이메일 쓸 때마다 세금 100원씩 걷자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한 아직도 기회가 있다.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냐? 미국의 CPI입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관세 뭐 부과하고 인플레 우려 팩트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의 재임 기간 2017, 18, 19, 20년도거든요. 요때 미국의 CPI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가 높았습니까? 뭐 1970년대부터 가져와 봐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2017, 18, 19, 20 요때가 뭐다?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입니다. 그때도 관세 전쟁 했고요. 그때도 강달러였고요. 그때도 금리가 높다고 초반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노골적인 건 있지만 어떻습니까? CPI랑 근원 CPI 물가가 어떻습니까? 이게 높습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오히려 지금 뭐 20년도에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그 기간 21년, 22년, 23년 물가가 오히려 치솟았지 않습니까? 제가 해서 드리는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관세 공포, 강달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요. 생각보다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저는 지금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지금 추구하려고 코인 투자하고 계시죠. 그러려면 위험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위험을 나는 싫고 그냥 큰 돈 10배, 20배는 벌고 싶고 세상에 그걸 사기라고 합니다. 그걸 있는데요. 아마 사기 당하실 수밖에 없고 안전하게 하시려면 은행에 집어넣으시든 금고에다가 금을 해서 그냥 달러랑 해서 보관하시든 근데 집에도 도둑 들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투자는 그래서 실은 없는 겁니다. 어찌됐건 위험을 끌어안고 베팅을 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완화, 연준, 인플레 일축. 아마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번에 그 얘기를 또 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9만 달러 비트코인 넘지 않겠어?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서 헤이즈는 실은 이 가격 예측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가격은 이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좀 보시면 좋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 연준에서 QT에서 QE 양적 완화로 전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세 이슈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자, 이것 때문에 아까 CPI 미국의 2017, 18, 19, 20 트럼프 1기에 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뭐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이미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 뭐 이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팩트가 이제 그 근거가 좀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자는 거죠. QTA 긴축에서
QE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예스죠. 긴축 이제 규모를 많이 줄였잖아요. 물론 부동산 MBS 모기지를 여전히 사고 있긴 하지만 그 규모를 실은 전기 대비해서 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언젠가 그치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재무부는 이미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지만 연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뭐 이제 수입 물가 많아지니까 물건값 중국에서 뭐 비싸게 들여온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 일시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2017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막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우려를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쟁도 끝내고 그다음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오펙 중동의 석유기구에 압력을 그렇게 가하는 거예요. 너희들 석유값 떨어뜨려 계속 압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소위 피냄새 맡으면 기회를 포착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세 공포, 강달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이거 지금 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가격이 특히 코인이 떨어진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비트가 아니라 알트가 수익낙한 거예요. 제일 크게 반응하고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알트거든요.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 매수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게 없어졌다? 그때 이 가격이 아닐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로버트 키요사키.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의 적기다.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사상 최고의 기회다. 이게요. 사상 최고의 기회. 뭐 사상 최고의 기회는 10년 전이지만 이제 10년 전이 다시 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 맞다고 봅니다. 공포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거다. 많은 사람들은 10만 달러가 아니고 비트가 20만 달러 돌파한 뒤에야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늦었다. 전 동의합니다. 뭐 이번에 호불호를 떠나서 제가 볼 때 이 숙제를 하신 분만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 숙제를 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하셨고 이제 거의 이제 팔순에 가까운 노인분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동산이 아니구나. 새로운 가상자산이라는 게 있구나. 암호화폐가 있구나. 실은 이분은 비트코인을 6,000달러, 뭐 지금 환율로 치면 뭐 900만 원, 800만 원에 73개를 사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샀던 가격에 이미 뭐 한 1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이 사상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 말은 숙제를 안 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 12배가 올랐는데 지금 사는 게 최고의 기회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한번 쳐보시면요. 이게 금방 나와요. 이 로버트 키요사키 뭐라고 했냐. 단기 가격 변동성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다. 몇 개도 중요하고 얼마에 샀는지 둘 다 중요하다고 전 봅니다. 굳이 따지면 몇 개가 더 중요해요. 비트코인 과거 얼마에 샀든지 지금 10개, 20개 쟁였으면 사람이 뭐 킹왕짱인 거죠. 24년 11월 기준이지만 비트코인 73개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25년까지 해서 100개를 목표로 하겠다. 가격에 관계없이. 이게 숙제하신 분들의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락장이다, 뭐 언제, 뭐 예를 들어 솔라나다, 아발란체다, 뭔가를 샀다면 떨어졌으면 눈에 불을 켜고 더 주워야 돼요. 이게 숙제가 되신 분들 이게 됩니다. 돈도 평소에 좀 절약하셨다가 아니면 이제 보너스 받은 거, 뭐 이제 자산 좀 처분했던 거 쟁여놨다가 가격 떨어지면 계속 이제 묶고 더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본인의 다 선택이세요. 어찌됐건 자기는 비트코인 100개를 무조건 채울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좋다 하던데 뭐 XRP 이번에 리플이 소송이 끝나고 이제는 진짜 뭐 ETF가 되고 뭐 블랙락이 들어오고 그러든 말든 숙지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가벼운이 아니고 묵직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숙제를 하신 분들만 압니다. 키요사키와 친했던 또 한 명의
성공한 억만장자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마이더스 터치, 뭐 Why We Want You to Be Rich, 왜 당신이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마이더스 터치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나 봅니다. 둘 다 뭘로 성공했습니까? 부동산이죠. 로버트 기요사키보다 더 성공했어요. 트럼프는 뭐 본인 이름에 뭐 리조트부터 호텔 체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적입니다. 더 성공한 부동산 업자인데 이분이 한국 나이 거의 이제 80이거든요. 이제 지금 뭐가 되셨습니까? 크립토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을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행정명령 내렸고 실제로 지금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밈코인 이건 조금 그랬죠. 자, 새 아들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알트코인 신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도 있지만 이더나 뭐 아베 있죠. 뭐 저 체인링크 있고요. 뭐 세이 그 무브먼트 일반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알트코인 그냥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도 샀죠. 사실 이분들은 코인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뭐 수천억 수조원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더 코인에 지금 뭐 묻고 더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더 부자가 되는 길을 숙제를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고 뭐 한다? 행동으로 이미 다 취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뭐 부익분 빈익빈이라고 하지만 뭐 우리라고 뭐 기회가 없습니까? 이미 답안지 나왔잖아요. 이미 답안지 나왔는데 왜 겁을 먹고 매번 네 탓이다. 그때 사야 될 때 뭐 산다고 말했어야 했을 때 사야 했는데 이 얘기 왜 하냐는 거죠. 물론 최고의 투자 전략은 비트코인 지금 한 30개, 20개 쟁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한 10개라도 그냥 살 수 있으면 그냥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알트코인 투자하는 목표는 뭐냐? 저도 똑같아요. 큰 시세 차익. 이걸로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든 노후 대비를 하든 퇴사를 하든 큰 시세 차익을 위해서 알트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쟁여놓기 위해서. 노후 준비할 뭐 금액 있고 뭐 이제 뭐 어디 뭐 여유 뭐 저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다가 얼마쯤 좀 떼어 넣는 거죠. 그걸로 비트 사놓고 안 쓰는 거래소 나중에 뭐 은행 있으면 은행에 맡기셔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다 일본이다 일부 상장 회사가 비트코인 사서 그걸 얼마나 주류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산 회사가 많겠습니까? 지금 안 산 기관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안 산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저게 샀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코인 살 수 없는 기관 지금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 기업이 너무 많죠. 그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하반기부터 국내 대기업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살 수 있게 이제 법인 개정 허용이 됩니다. 뭐 ETF는 그 다음 얘기지만 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똑같은 방송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뉴스 봅니다. 요즘은 뭐 예전처럼 뭐 신문이다 뭐다 뭐 며칠 지나서 아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뭐 SNS도 워낙 잘 돼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똑같은 시대 똑같은 기회인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놓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당연히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